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말 힘든 수요일입니다. 자, 오늘도 코스피와 코스닥은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코스피는 마이너스 0.60%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고, 코스닥도 마이너스 0.70%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어제는 유럽과 미국 증시가 전부 급등이 나왔습니다.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3.69%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한국 증시도 오늘 당연히 급 반등이 나오면서 상승으로 마감될 것을 예측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보시면 아시다시피 호주를 제외한 전 세계 증시가 모두 상승하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증시는 오늘 호주보다 더 큰 하락이 나오면서 결국 또 코스피와 코스닥은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내일은 한국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기 때문에 오늘보다 더 큰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거기다가 미국의 국채금리마저 급락이 나와도 한국 증시에는 전혀 반응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한국 증시 내일은 반등이 나올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지금 시각이 3시 55분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유럽장, 미국장, 그리고 야간 선물도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까지는 배제를 해보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 그리고 오늘의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다우는 어제 플러스 0.10%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장 초반에는 플러스 1.09%까지 상승하면서 다우지수는 또 한번 52주 신고가를 돌파했습니다. 어제는 다우보다 나스닥이 큰 상승이 나오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플러스 3.69%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고, 장중에는 무려 플러스 4.30%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나스닥에서 어제 가장 두드러지게 상승이 나온 종목은 다름 아닌 테슬라였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19.64%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고, 장중에는 플러스 20.44%까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테슬라 니오 역시 어제 큰 반등이 나왔습니다. 플러스 17.44%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고, 니오와 테슬라가 이렇게 급등이 나온 이유는 바로 테슬라와 니오에 관한 반발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테슬라의 주가는 20% 가까이 급등이 나왔습니다. 니오 역시 중국에서 전기차 판매가 1월보다 높은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다음 분기 실적이 양호할 것이라는 레포트도 나왔고, 뉴스트리트 리서치에서는 테슬라에 대한 목표 주가를 기존 578달러에서 900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테슬라의 주가가 급등이 나왔고, 나스닥 종합지수 역시 큰 폭의 상승이 나왔죠. 물론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과수원을 가지고 있는 애플 같은 경우에도 플러스 4.06% 상승이 나왔습니다. 바로 전날에는 마이너스 4.17% 하락이 나왔지만 다음날 바로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하지만 한국의 애플 관련주, 애플 협력사 주식들은 전혀 상승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부터서 2.21% 상승으로 출발을 했으나 종가는 마이너스 1.33%, 위에서 만약에 오늘 잘못 매수했다면 마이너스 3%의 손실을 보았을 수 있고, BH 같은 경우에도 오늘 장 초반부터서 장대 양봉이 솟아나면서 플러스 6.13%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장 초반 5분 천하였죠. 5분 동안만 상승을 하고 그 뒤로 한 번의 반등이 없이 그냥 종가 최저가로 빠지면서 오늘 장 초반에 BH를 매수하신 분들은 오늘 6%의 손실을 보았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BH를 이렇게 양 매도를 했고, 그나마 오늘 애플 관련주 중에서 상승으로 마감된 종목이 LG 이노텍입니다.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애플 이슈로 오른 것보다는 바로 키움증권의 레포트로 인해서 오늘 아침부터서 상승이 나왔습니다. 키움증권에서는 LG 이노텍이 1분기 최대 실적이 나올 것이라는 이런 레포트를 썼고, 그로 인해서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6.78% 상승이 나왔으나 종가는 1.97%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되었습니다. 수급은 외국인과 기관 양 매수가 들어왔지만 단타 전문 기관인 사모하는 사모펀드, 투신, 그리고 금융투자 이런 기관만 들어왔고, 잘 보시면은 장 초반에는 분명히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잠깐 사다가 매도를 했고, 장 중 후반 막판에 동시호가 때 이렇게 매수가 들어왔는데,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상하이 종합지수가 개장한 10시 30분 이후부터서 계속되는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정말 이상하게 느끼는 게 뭐다? 외국인 기관이 양매수가 들어왔는데 LG 이노텍의 주가는 음봉으로 마감되었다. 이게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이유 중 하나죠. 이건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밑에 호가에다가 걸어두고 매수를 할 경우에는 주가가 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외국인과 기관은 이런 데다가 거대한 물량을 쌓아놓게 되면은 개인들은 쫄아서 밑으로 던질 수밖에 없지요. 특히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종목인데, 오늘 코스피를 보시면은 마이너스 0.60%로 마감이 되었죠. 하지만 여기서 자세히 보셔야 되는 게 플러스 1.27%까지 상승했다가 빠진 겁니다. 장중의 변동성이 무려 1%가 넘어요. 이건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장중에 플러스 1.64%까지 상승했다가 마이너스 0.70%로 마감이 되었고, 상하이 종합지수가 개장한 다음부터서 바로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상하이 종합지수보다 더 큰 하락을 보이고 있죠. 심지어 상하이 종합지수는 3월 5일날 반등이 나왔지만 한국의 코스피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날도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죠.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상하이 종합지수가 마이너스 0.05%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플러스 1.12%까지 올랐다가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상하이 종합지수 역시 1% 가까이 큰 변동폭을 보였고, 오늘 상하이 종합지수가 이렇게 마이너스로 전환된 계기가 바로 중화권의 또 인플레 우려로 상하이 종합지수는 하락 반전이 나왔습니다. 인민은행에서는 이번에 여러가지 경제 지표를 발표했는데, 일단 중화권의 소비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에는 0.2%가 올랐고 예상치보다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이며 인플레이션 우려를 더욱더 가중시켰습니다. 그리고 중화권의 생산자 구매가격 지수와 여러가지 경제 지표가 나왔는데 전부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으면서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축소가 논의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해서 상하이 종합지수는 오늘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어제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5% 이상 급등이 나왔고,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 6.13%나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아침부터서 매수하려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매우 많았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시간의 단일가부터서 이렇게 22만 주나 매수하려는 매수 물량이 쌓여 있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66만 3천 주의 매수 대기 물량이 시간의 단일가로 쌓여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8만원이 깨질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봉착되어 있는 상황이죠. 시가부터서 삼성전자는 1.23%나 상승을 했지만 종가는 마이너스 0.61%로 마감이 되었고, 오늘도 개인 투자자만 이렇게 매수를 하며 마감이 되었습니다. 어제는 그나마 금융투자가 매수를 해주면서 삼성전자의 하락세를 어느 정도 진정시켜 주었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도로 인해서 삼성전자가 종가 기준으로 거의 최저가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여러분 중화권의 증시라던가 미국의 증시라던가 이런 것보다는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 더 중요합니다.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내 만여일에는 한쪽 방향으로 지수가 가게 놔두질 않습니다. 개인 모두가 상승을 외칠 때 외국인과 기관이 하방으로 밀어버리면은 외국인과 기관은 큰 수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옵션 만기일에는 개인 모두가 공포에 질려서 풋옵션을 사고 주식을 매도할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은 큰 차익 실현을 거둘 수 있죠. 상승장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상승장일 때도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줄 알면은 큰 상승보다는 상승폭이 제한되면서 오히려 보합 내지 하락으로 마감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수를 충분히 올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전날 나스닥과 전 세계 증시가 모두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고 개인 투자자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버리니까 오히려 하방으로 밀어버린 그런 경향신문 같은 경향을 보였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12시 때 이렇게 막 매수가 들어오는 거 보고 끌어올리겠구나 하면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렇게 위에서 몇만 주씩 던지는 애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보시면은 이렇게 자꾸 삼성전자가 이렇게 보합해서 상승으로 전환하려고 하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계속 들어오는데 들어올 때마다 위에서 던져버리고 위에다가 매물벽을 계속 쌓아버리는 그런 모습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이거는 삼성전자에 국한된 게 아니라 모든 종목이 다 이런 현상이 보였습니다. 중간중간에 이렇게 큰 매수세가 들어온다고 해도 매도하려는 매도 수량이 훨씬 더 많았어요. 자, 보시면은 쇼박스라는 종목도 종가 직전까지 위에다가 2만 주, 3만 주를 걸어버리면서 종가 최저가로 밀어버리는데, 자, 보시면은 시간이 3시 18분이죠. 마지막 종가 최저가로 밀려고 외국인과 기관이 이런 데다가 물량을 계속 쌓아둡니다. 이 물량을 개인이 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기에 여러분 3시 중후반부터가 아니라 장 초반부터서 장 중후반까지 계속 저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위에다가 2만 주 쌓아놓고 3만 주 쌓아놓고 그거를 개인이 이렇게 시장가로 살 경우에는 뚫리는 게 아니에요. 자, 4,800원에 누군가 2만 주를 샀습니다. 그런데 뚫어지는 게 아니라 위에다가 물량을 또 쌓아버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2만 주를 샀는데 또 다시 밑으로 밀리죠. 밑에다가 이번에는 또 걸었어요. 얼마에? 4,780원에. 4,780원에 저렇게 2만 주를 걸어놓으니까 이번에 또 살려고 이렇게 매수를 했죠. 근데 밑에다가 누가 또 던져버리고 계속 밀려요. 계속. 위에다가 쌓아놓은 2만 주, 3만 주를 뚫으려고 가도 계속 매도가 쏟아져 나오면서 위에서 눌러버립니다. 매수를 시장가로 이렇게 아무리 해도 저게 없어지질 않는 거예요. 아무리 개인들이 막판에 이렇게 매수를 하려고 해도 종가 직전에 계속되는 매도와 위에 쌓여지는 물량 덕분에 이 쇼박스라는 종목은 종가 최저가인 4,700원으로 마무리가 될 수밖에 없죠. 자, 보세요. 3시 19분 1초에 여기 쌓여져 있는 물량을 누군가 또 샀지만 막판에 누군가가 9만 주를 던져버리면서 쇼박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마이너스 2.39%로 마감이 되었죠. 장 초반에는 플러스 9.03%까지 올려놓고 종가가 마이너스 2.39%라면은 위에서 오늘 잘못 잡았을 경우에는 마이너스 11%의 손실을 보았고, 쇼박스 같은 경우에는 딱 아침 9시 20분까지만 상승을 시켜놓고 바로 빼버렸어요. 그런데 알로이스 역시 쇼박스하고 똑같았어요. 위에서 거대한 물량 2만 주, 3만 주를 쌓아놓고 막판까지 밀어버리는데, 알로이스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시면은 2시 44분까지만 해도 분명히 보합에서 위치하고 있었는데 장 막판에 그냥 투매가 나오면서 망가지기 시작했죠. 위에다가 개인이 살 수 없는 5만 주, 6만 주, 7만 주를 걸어놔버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밑에다 던질 수밖에 없고, 위에서 사면은 그 물량이 계속 다시 한번 생겨나기 때문에 알로이스 역시 오늘 종가 거의 최저가로 마무리가 되었고, 상승률 역시 똑같아요. 쇼박스랑 똑같은 엔터나 OTT 관련주이기 때문에 장 초반에 플러스 7.82% 상승으로 출발했고 종가가 마이너스 2.30%니까 위에서 잡았으면 마이너스 9% 손실. 자, 인지 디스플레이도 똑같죠. 위에다가 2만 주라던가 3만 주 막 이런 식으로 물량을 쌓아놓고 종가 최저가로 빼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렇게 만주 2만 주를 걸어놔도 개인은 삽니다. 왜 도대체 저런 위험한 순간에 이렇게 개인 투자자분들은 저렇게 위에 커다란 벽을 뚫으려고 하는 걸까요? 오늘 인지 디스플레이도 이렇게 종가 최저가로 마무리가 되었는데, 그 이유는 학습 효과 때문이죠. 왜냐하면은 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기관 금융 투자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막판에 상승 전환이 나오면서 마무리가 됐단 말이에요. 자, 어제 하이닉스의 차트를 보시면은 종가가 마이너스 0.74%로 마감이 되었고 마이너스 3.69%까지 빠지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하이닉스 위에 있는 매물벽을 누군가가 뚫어버렸고 또 위에 있던 매물벽을 누군가 취소해버리면서 하이닉스의 주가는 결국 상승으로 전환이 됐단 말이에요. 그걸 본 개인 투자자분들은 장 막판에 동시효과 혹은 장 중후반에 상승으로 전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오늘은 상하이 종합지수부터서 미국 증시까지 전부 상승했는데 설마 한국 증시가 음봉으로 마무리가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장 초반부터서 분명히 금융투자는 단 한 번도 코스피를 매수하지 않았어요.
자, 보시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제와 달리 기관은 매도폭을 축소하거나 매수로 전환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장 초반부터서 이어졌던 매도세가 더욱더 거세지는 모습만 보이고 있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장 막판에 어제처럼 금융투자가 대량으로 매수한다? 기대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자, 그리고 일주일 동안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가 계속 내리니까 신용잔고는 급감을 했습니다. 급감했다고 해도 지금 보시면은 코스피, 코스닥 신용잔고를 다 합치면 20조죠. 예, 절대 적은 수치가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지수가 내려갈 때마다 신용 반대 매매가 쏟아지는 종목이 나오고 있고 내일도 신용 반대 매매가 나오는 종목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신용을 써서 매매를 한다고 해도 신용 반대 매매를 안 당하려면은 급등하는 종목의 신용을 때리기보다는 그냥 코스피 종목 중에서 변동성이 낮은 그런 종목을 매수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는 미국의 국채가 계속되는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국채가 최고 1.9%까지 오를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국채는 1.5% 수준인데 이게 앞으로 더 오른다는 소리는 나스닥의 기술주는 상당히 안 좋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어제 미국의 국채 금리가 약간 하락을 했는데 그건 바로 미국의 재무부에서 3년 만기 국채 금리 입찰을 진행했는데 양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응시율도 2.69%, 최근 6개월 평균보다 높았기 때문에 오히려 국채를 살려는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몰렸고 미국의 국채 금리는 양호실처럼 양호하며 진정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반대편 의견도 있죠. 나스닥은 반등이 얼마 못 갈 것이다. 다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급등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자, 미국의 제러미 시걸 와튼스쿨 교수 같은 경우에는 CNBC 인터뷰에서 주식시장은 여전히 더 오를 수 있고 기술주 중심인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더 하락이 나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제러미 시걸 형님 같은 경우에는 혹시 우리 스티븐 시걸 형님이랑은 친척 관계일까요? 아무튼 이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국채 금리는 더욱더 오를 것이고 비기술주가 시장을 지배할 것이다. 그리고 다우는 올해 35,000선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자, 지금 다우지수가 32,000포인트로 본다면은 앞으로 3,000포인트 이상 더 오를 수 있다라는 뜻인데 한국도 다우지수를 따라서 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지금 보시면은 고점 대비해서 코스피는 그렇게 많이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조정다운 조정이라기 보기보다는 건전한 조정으로 보일 정도고 이번 주 옵션 만기일만 어떻게 잘 넘기면은 코스피 코스닥도 당연히 반등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한국의 옵션 만기일이 끝나고 그 다음 주에는 미국의 FOMC 회의가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다음 주 금요일에는 미국이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장이 하락한다고 여러분들이 팍 매수하면서 지금이 세일 찬스다 이러면서 매수하기도 상당히 힘들어요. 지금 여러분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이만큼 빠질 것이라고 예상하신 분은 거의 없었죠. 물론 예상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한 달 전부터서 이런 짤이 인터넷에 돌아다녔죠. 나스닥 감사제 3월 1일부터서 3월 12일 봄맞이 반값기획전 30에서 70% 할인가 일부 품목 제외로 이번 주 금요일까지 아마 나스닥이 감사제로 인해서 하락이 나올 거라고 예측하신 분들도 있는데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보시면은 SQQQ는 나스닥 인버스입니다. 인버스를 베팅한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나스닥 인버스도 수입을 보시면은 생각보다 씁쓸합니다. 나스닥 인버스 중 SQQQ 같은 경우에는 3배 베팅입니다. 곧버스보다 더 큰 수익률을 자랑하기 때문에 나스닥이 2%가 빠지면은 6%의 수익률을 자랑하고 반대로 어제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이 3%가 급등하니까 종가를 보시면은 마이너스 11.83% 하락으로 마감되었죠. 그리고 여러분 어제 나스닥의 게임스탑 같은 경우에는 26.94% 또 한 번 상승을 했는데 원래는 게임스톱이 이렇게 오를 경우에는 나스닥이라던가 다우가 내려야 되는데 어제는 양 지수도 상승하면서 게임스톱 역시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만큼 지금 증시는 혼돈의 장이라는 거죠. 자, 지금 방금 개장된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도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장중에는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이 하락 중이었는데 지금은 상승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같은 경우에도 한국 증시가 출발은 좋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중화권 증시가 개장되면서 그 다음에 하락으로 전환이 된다는 게 문제죠.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명신산업 테슬라 관련 주죠. 이런 주식이 테슬라가 20% 가까이 급등하면서 아침부터서 13.90%까지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종가가 얼마다? 마이너스 2.32%. 아침에 시초가에 잡았으면 얼마나 큰 손실을 본 겁니까? 명신이 13.90%까지 상승했고 종가가 마이너스 2.32%니까 위에서 시초가에 베팅했으면 마이너스 15%.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어떤 종목을 보시고 어떻게 매매를 하셨나요? 오늘 상승한 종목 대부분은 찌라시나 뉴스가 떴습니다. HLB 같은 경우에는 오늘 7.61%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고, HLB 생명과학도 10.13% 상승, HLB 제약도 7.09%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는데, 이렇게 HLB 삼형제가 오늘 상승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네, 바로 HLB 삼형제가 무상증자를 진행했습니다. 자, HLB에 대해서는 3주 전 영상에서도 분명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HLB에 대한 설명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만년적자 회사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허위 공시 논란으로 인해서 금융당국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지난번에 옵티머스 펀드와 라인 펀드에도 투자를 해서 투자금을 홀라당 날려버려서 문제가 됐었던 적도 있었죠. 자, 그리고 무상증자에 대해서는 지난번 영상에서도 설명을 해드렸지만, 실적이 흑자가 나는 회사에서 주로 실시를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적자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무상증자 공시가 나오면 상한가가 나오거나 급등이 나올 것을 알고 일부러 무상증자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최근에 무상증자를 진행했던 회사들 중에서 이렇게 적자인 회사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렇게 무상증자를 진행한 다음에 주가는 어떻게 됐을까요? 자, EDGC 같은 경우에도 적자 회사인데 무상증자를 진행했죠. 자, 무상증자 뉴스로 27.27%까지 상승시켜놓고 주가는 다시 빠지고, 동구바이오제약 같은 경우에도 무상증자 뉴스로 이렇게 26.83%까지 상승시켜 놓은 다음에 고점 대비해서 30% 이상 하락이 나온 상황이죠. 셀리버리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적자 회사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1월 8일 날 무상증자를 진행했습니다. 무상증자 뉴스로 저렇게 주가를 급등시켜 놓은 다음에 주가는 무상증자 전 가격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 현 상황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HLB가 무상증자를 한 이유 너무 뻔해 보이지 않나요? 주식담보대출의 계약 기간이 거의 만료가 돼가는 상황입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에 만기가 되는데, 주식담보대출을 만기를 연장을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일단 HLB에서는 지난번에 주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해서 배우자 이현아 씨의 보유 지분을 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HLB의 진 회장의 지분율 같은 경우에는 12.73%밖에 되질 않아요. 5년 전까지만 해도 지분율이 20%가 넘었는데 5년 동안 계속 최대 주주의 지분을 매도한 거죠. 그래서 지금 HLB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에요? 결말이 너무 뻔히 보이고, 지금 무상증자를 한 이유도 너무 뻔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종목이 지금 상한가를 가거나 급등이 나오질 않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도 이렇게 급등이 나오면은 다음날 어김없이 큰 하락이 나왔고, 이렇게 급등이 나와도 그 다음날 하락으로 출발하고, 그런 적이 하도 많기 때문에 이런 종목이 지금 무상증자를 진행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상한가를 갈 거라 생각도 안 하고 따라 들어가지도 않죠. 자, HLB 같은 경우는 지금 금융위원회에서 조사를 한다 만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주식담보대출도 곧 있으면 만기가 되고 여러 가지 이슈가 많기 때문에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급등해도 당연히 상한가를 갈 거라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악재 뉴스 한 번에 어마어마하게 때려 맞을 수 있다라고 꼭 생각을 해두셔야 됩니다. 오늘 하락한 종목 중에서 SNK라는 종목이 있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 영상에서 수십 번 말씀드린 종목이죠. 자, SNK 같은 경우는 3개월 전에 제가 올렸던 영상에서도 나왔지만, 사우디 왕세자가 SNK를 인수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2천억짜리 회사를 인수한다고 벌써 5개월 전부터 이야기를 했고 아직까지 인수를 안 했습니다. 원래 1월 17일 날 인수하기로 했었으나 아직까지 대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계약금 역시 납부하지 않았어요.
자, SNK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2월 19일이죠. 최대주주 변경 승인에 급등세를 보였다고 했는데 이거는 최대주주 변경을 한 게 아니라 금융감독원에 장외 거래를 할 것이다 승인을 받은 거기 때문에 저 내용과는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자, SNK 3월 17일입니다. 3월 17일까지 만약에 이번에도 돈을 안 낼 경우에는 하한가 또 맞을 수 있죠. 지난번에도 돈을 낼 거라고 해서 여기서 이렇게 크게 상승을 했으나 대금을 납입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급락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만약에 또 대금을 안 낸다? 그럼 시장에서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릴 수밖에 없지요. 자, SNK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본 회사로 착각할 수 있지만 최대 주주는 중국 회사입니다.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상장 폐지가 된 적이 상당히 많고 이러한 허위 공시라던가 이러한 방법으로 인해서 상폐가 된 종목들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는 지난 2016년도에 분명히 썬코어에서도 똑같은 사건이 있었고 이번에도 매우 똑같은 냄새가 나는 그런 종목입니다. 썬코어하고 썬텍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도 이런 뉴스로 주가를 급등시켜 놓고 결국에는 이 종목은 상장 폐지가 됐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급등이 나와도 무슨 회사인지도 모르고 일단 사고 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게 지금 계약 공시 때문에 이렇게 급등을 했구나. 사고 난 다음날 계약 공시 해제. 이런 뉴스 한 번에 끝날 수 있는 종목이 이런 종목이기 때문에 매수하기 전에 항상 공시 검색을 해보고 과거 뉴스 사례를 꼭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매수해서 수익을 낸 종목이 한 종목이 있는데 흥국화재는 아닙니다. 김은국 관련주인 흥국화재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매매를 했으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큰 상승이 나오지 않았죠. 자, 그런데 여기 공시를 보시면은 흥국화재의 단기 과열 종목 지정 캔들 뉴스가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흥국화재 우선주기 때문에 흥국화재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저는 흥국화재 친구인 흥국 F&B를 잠깐 매수해서 잠깐 먹고 나왔습니다.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초단위 싸움이라서 정말 하기 힘든 종목이고 USB에서 단타를 치고 이렇게 바로 빠져나가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손이 느리면은 매수해서 수익을 낼 수가 없어요. 정말 초단위 싸움이라는 게 보시면은 제가 매수해서 여기서 바로 팔고 나가고 5초도 안 돼서 바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다시 올라가다가 또 떨어졌다가 올라가다가 빠지고 이거를 한 번만 해야지 여기서 했다 여기서 했다 하다 보면은 결국엔 이렇게 뚜까 맞을 수 있고 원래는 제가 코스피 관련주인 이런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 좀 느리면서 쉽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매수해서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11시 반에 중화권의 증시가 개장된 다음에 그때 매수해서 이렇게 수익을 내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보여주고 싶었지만 어제 영상에서도 설명을 해드렸지만 그걸 하다 보면은 분명히 때려 맞을 경우가 있고 괜히 이런 걸 매매한 내역을 보여주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주다가 손실 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서 흰머리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백발 노인이 돼가고 있어가지고 이거 못하겠더군요. 자, 왜냐하면 여기서 아침에 이미 수익을 봤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안 해도 되잖아. 근데 11시 반에 굳이 내가 한번 또 매매해서 때려 맞아봐. 그러면 오늘 벌었던 거 그냥 날리는 거잖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11시 반에 지수 투매가 발생하고 있고 상하이 종합지수가 빨갛게 물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코스피와 코스닥은 마이너스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절대로 매매해서는 안 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지수를 본 게 아니라 호가창에서 이렇게 모든 종목을 눌러버리길래 오늘 장중에 생방송을 켜서 여러분 지금 매매하지 마시고 들어가지 마세요. 이렇게 양치기 소년처럼 늑대가 나타났다 소리를 치면서 여러분들께 알려주고 싶었지만 만약에 반대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호가창에다가 막 물량 쌓아놓고 밑으로 빼고 있으니까 지금 매매하시면 안 됩니다 했는데 장막판에 갑자기 반등이 뿅 나오면 야 이 새끼야 너 때문에 매매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잖아 이렇게 말하신 분들 있을까봐 따로 방송을 키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리고 증시가 하루하루 바뀌는 게 너무 무서운 게 까미 ENC 같은 경우에는 어제는 어떤 모습을 보였죠? 상승으로 마무리된 그런 종목이란 말이에요. 지수가 내려도 안철수 테마주인 까미 ENC라던가 써니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었는데 오늘 상승분을 전부 다 반납하면서 종가가 이렇게 뚝까 맞았고 알렉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모습을 보였죠. 어제 안철수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으나 오늘은 급락이 나오면서 이렇게 마감.
지금은 정치 테마주 윤석열 씨가 대권 후보로 나서면서 지지율이 이만큼 올라갔다 뉴스가 나온 다음에 윤석열 씨 테마주만 오늘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저는 그 파평윤 씨 관련주 애니능률이라던가 이런 애는 못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엔 거래 정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실제로도 보시면 거래 정지 예고 3월 11일 내일이죠. 내일 거래 정지가 되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만약에 종가에 자기가 본전에 왔어도 수수료 때문에 결국은 손실을 볼 것이고, 또 괜히 들어갔다 막판 투매를 맞으면서 손실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도저히 못 건드리겠어요. 아니, 윤석열 씨하고 똑같은 파평윤 씨라고 오르는 주식을 도대체 무슨 근거로 매수를 해요? 그리고 제일 너무 무서운 게 이런 거예요. 게임빌 같은 경우에는 바로 전날에는 10% 급등이 나왔는데 그 다음날 시작하자마자 마이너스 7.28% 하락으로 마감.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중화권 관련주에 정말 안 좋은 뉴스가 나왔습니다. 바로 한국과 중국의 한일 합작 영화가 개봉이 연기가 되었다라는 소식이죠. 이 뜻은 한일 관계가 다시 한번 악화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신호기 때문에 오늘 게임주 대부분이 급락으로 마무리가 되었죠. 물론 메타버스 관련주가 내리면서 게임 섹터 전체가 내렸죠. 엔게임 같은 경우에도 오늘 마이너스 5.60% 하락으로 마감. 한빛소프트 역시 장 초반엔 상승 중이었으나 마이너스 5.69% 하락으로 마감. 자, 메타버스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내일 상장을 하기 때문에 이 테마는 이제 죽은 테마와 다름이 없죠. 장 초반에 플러스 5.69% 상승대 잡으신 분들은 오늘 마이너스 10% 이상 손실을 보았고,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장 초반에는 9.42%까지 상승했고 종가가 마이너스 6.65%니까 위에서 잘못 잡았으면 오늘 마이너스 16% 손실입니다. 그리고 또 웃긴 게 미국 증시라던가 전 세계 증시는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지수가 내릴 때 보통 히토류 관련주 유니온 티플렉스, 유니온 머티리얼즈가 오르는데 오늘 히토류 관련주는 이렇게 급락이 나왔죠. 지금은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히토류 관련주는 매일 급락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급등하는 종목을 따라 들어가면 그 다음날 급락이 나오고, 차트적으로 좋은 자리, 지난 고점을 돌파하기 바로 직전에 이렇게 종가가 마무리가 되면은 볼린저 상단에서 마무리가 되었고 지난 고점이 여기까지 있으니까 분명히 매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그널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을 종가 베팅에 때린다? 그 다음날 마이너스 3.52%로 시작해서 종가가 마이너스 7.66%. 여러분들을 그냥 꼬시고 던져버리는 그런 패턴이 너무너무나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내일 증시가 좀 반등이 나온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너무 무리해서 베팅을 하거나 무리해서 따라 붙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만약에 우리 증시가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마지막 날이라서 상승이 나올 경우에는 오히려 그 다음 날에는 다시 한번 보합 내지 하락으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최근 금요일 증시는 어떤 모습을 계속 보여주었죠? 우리 금요일 증시에는 계속 약세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인버스도 때려서 큰 수익을 낼 수가 없죠. 지수가 크게 빠지는 것도 아니고 3000선 혹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 900선에서 계속 와리가리를 치고 있기 때문에 인버스나 ETF 상품으로도 그렇게 큰 수익을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처럼 도깨비 증시에는 여러분들이 무리해서 주식 매매를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방향성이 잡힌 다음에 주식을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내일은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변동성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 증시가 전날 상승을 하고 상하이 종합지수가 장중에 상승 중이었는데도 한국 증시는 오늘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죠. 특히 나스닥이 3% 이상 전날 급등을 했는데도 지금은 한국 증시에 전혀 반응을 주지 못했어요. 그만큼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은 정말 위험하고,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마지막 날은 정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번, 적자기업 무상증자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적자기업들이 무상증자를 하면은 뉴스로 크게 상승하고 다음 날부터서 다시 하락세가 지속되며 결국에는 원래 주가로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주가 상승을 위해서 일부러 적자기업이 무상증자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인데, 이러한 기업들은 거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어제 생방송 전에 저를 후원해주신 정말 고마운 분들이 계셨네요. 네, 제 유튜브 영상 밑에 있는 투네이션 후원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저를 후원해주실 수 있는데,
팬피터님, 박경현님, 팽민경님 후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팬피터님과 민경님은 10,000원이나 후원해주셨네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평일 되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